공기업 파이널 특강, 그죠? 송배전 발전공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기직이기 때문에요. 전기직이기 때문에 이 송배전 발전공학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자과를 나왔거나 뭐 또는 정보통신과를 나왔거나 이런 유사한 학과를 나온 경우에도 전기직 공기업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뭘 안 배웠냐면 송배전 발전을 전혀 안 배운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비전공자들은. 전공자들이야 뭐 괜찮죠. 그죠? 그래서 송배전 발전인데 송전이 7개 챕터고요. 그 다음에 배전이 4개 챕터, 그 다음에 발전이 3개 챕터, 그 다음에 플러스 조금 하면 한 15개 챕터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만 푼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면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얘를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고 필기도 많이 하라고 일부러 파이널 책에 공백이 많은 거예요. 사실 필기를 많이 하라고. 그렇죠? 확인해 봅시다. 자, 선간거리가 띄고 반지름이 아닌 선로의 인덕턴스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 챕터의 이름이 선로정수와 코로나예요.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선로에는 RLGC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면접 볼 때 이 선로정수가 RLGC인데 RLGC의 정확한 명칭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명칭은 뭐예요? 저항. 무슨 저항이에요? 선로저항이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L. 작용 인덕턴스. 그죠? G. 뭐야? 누설 컨덕턴스. C. 뭐예요?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왜 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전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이걸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선로정수 RLGC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RL은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RL은 결국은 임피던스예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다 보면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는 뭐야? 직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하고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기 됩니까? 그 다음에 GC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드미턴스입니다. G 플러스 J의 오메가 C죠. 어드미턴스는 무슨 항목이에요? 병렬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선로와 대지 간에 이 전이가 있죠. 무슨 전이에요? 대지전이라고 하니까 요 관계가 뭐다? 정전 용량인데 또 다른 선로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 다른 선로가 되면 얘하고도 정전 용량이 있으니 이걸 다 묶어서 작용 정전 용량으로 불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절연 저항이에요. 절연 저항은 어떻게? 대지하고 연결돼서 계속 철탑마다 있으면 병렬인 거죠. 그래서 누설 컨덕턴스입니다. 누설 컨덕턴스예요. 왜 누설 컨덕턴스라고 합니까? 요것은 저항의 역수긴 하지만 이 저항의 이름이 뭐예요? 절연 저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설 컨덕턴스의 대부분의 이 절연 저항의 경우는 대부분 메가오hm 이상이기 때문에 메가오음의 역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로정수들이 이렇게 결론이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만 덜렁덜렁 풀어버리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이 문제만 풀어버리는 건 별 의미 없고 선로정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문제에서 나올 때는 주로 뭐야? L하고 C에 대한 얘기만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내용상으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선로의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0.05,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로 했습니다.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예요. 요 0.05라고 하는 것은 원통도체, 즉 전선의 내부 인덕턴스고 요거는 뭐예요? 외부의 다른 전선과의 인덕턴스예요.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도체 반경하고 요거는 뭐라 그래요?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등가 선간거리는요. 등가 선간거리는 우리가 지금 배치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직선 배치 아니면
정삼각형 배치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등가 성간거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선로가 이렇게 삼상선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전선을 이렇게 매달면 얘하고 얘의 거리가 등가 성간거리인 거예요. 얘들의 거리가. 그렇죠? D1, D2, D3로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등가 성간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가 3개니까 3승근에 D1, D2, D3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죠?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대입해 보니까 일직선 배치를 하면 3승근 루트 2의 D가 될 거고 정삼각형 배치하면 등가 성간거리는 똑같다. 그죠? 하나의 거리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성간거리 얼마야? 등가 성간거리는 3승근 루트 2의 D니까 하나의 거리가 5m니까 3승근 루트 2 곱하기 5가 됐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자, 간격이 S인 정사각형 배치에서요. 사도체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도체를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도체를 이렇게 여기서 요 전선이 한 가닥만 가요. 요걸 뭐라 그래? 단도체. 한 상을 보낼 때 하나의 선만 가는 거죠. 그런데 요 한 상을 두 개로 나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두 선이 가요. 그럼 뭐라 그래? 복도체. 그럼 사도체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더 그려볼게요. 사도체 방식이라는 건 이 한 상을 이렇게 도체 4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4개의 도체가 같이 가는 거를 사도체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도체, 복도체, 사도체라고 했는데 복도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복도체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또 전선이 두 가닥인데 왜 두 가닥 써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복도체는 뭐냐면 한 상의 전선을 두 개로 분할한 거고요. 사도체는 뭐야? 한 상, 즉 뭐 여기가 이제 A상이면 A상만 가는 건데 A상이에요. 이것도 A상이에요. 한 상의 도체를 소도체 두 개로 분할한 걸 뭐라 한다? 복도체. 4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뭐야? 사도체라고 그래요. 한 상의 도체를 분할한다는 게 이 문제에는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4개의 도체가 지금 여기처럼 있는데 이 도체 간의 이 뭐예요? 도체 간의 간격이 S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소선, 이 작은 선, 이 4선의 기압 평균 거리를 구하라니까 거리가 각각 있고 얘랑 얘는 루트 2S, 얘랑 얘는 뭐야? 루트 2S니까 이런 경우에 기압 평균 거리는 거리가 몇 개? 총 6개니까 6승근 루트 2의 S로 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6승근 루트 2를 찾으라고 기사 공부할 때도 많이 했던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됐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복도체, 사도체, 육도체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보라면 전혀 설명을 못해서는 곤란하다. 네 번째입니다. 반지름이 하는 삼상선선이 ABC가 그림같이 돼 있어요. 연가된 경우 인덕턴스를 구해라. 인덕턴스는 좀 전에 됐죠. 0.05, 0.4605에 로그 10에 R분의 D인데 그건 도체 하나일 때고 일직선으로 배치됐으니까 D가 어떻게 돼요? 3승근 루트 2의 D가 될 것이구나. 요거에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나와야죠. 그래서 3승근 루트 2의 D가 되는 애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됐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연가에 대한 얘기예요. 연가에 대한 얘기인데 연가는요, 영어로 하면요, 트랜스포지션이에요.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랜스는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포지션은 뭐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삼상송전의 경우에는 선로를 몇 등분해서 연결한다? 3등분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철탑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해보면 여기 A상, 여기 B상, 여기 C상, 여기 A상, 여기 B상, 여기 C상 하면 거리가요, 얘 틀리고 얘 틀리고 그 다음에 얘 틀리니까 전부 다 그저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삼상선로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상선로면 선로를 3등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A상이면 A상에서 시작해서 A상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B상으로 가요. 그 다음에 B상에 출발해서 C상으로 가요. 그럼 뭐예요? 이 하나의 전선이 A상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갔고요. B상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갔어요. C상으로 갔다가요. 그렇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A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 C의 경우는 어떠냐? 얘에서 바로 A상으로 올려놨다가 B상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구조고 얘들이 거리가 전부 다 3분의 L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선로정수를 평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정수 평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정수를 평형을 시키기 위해서 연가를 하는데 한국전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예요? 연가용 철탑을 사용합니다. 연가용 철탑의 그죠? 약호가 TC라고 불러요. 그래서 TC라고 하는 게 또 TC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송변전직 지원해놓고 TC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트립코일이요. 집에 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할 거면 TC가 뭐였더니 트립코일 아니에요? 연가용 철탑을 T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뭐 있냐? 선로정수가 평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각 상의 임피던스가 평형이 된 겁니다. 각 상의 임피던스가 평형이 됐다면 삼상 전압이 평형이면 뭐예요? 전류도 평형이 되죠. 각 상의 전압 전류가 평형이 됩니다. 면접 볼 때 물어봤던 거죠.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상에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했더니 임피던스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좋죠? 그러면 각상의 전압 전류가 평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나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통신 유도장애가 그죠? 방지가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직렬공진이 방지된다. 본인들이 면접 가가지고요, 이 연가의 효과가 이게 3가지입니다라고 해놓고는 절대적으로 그죠? 연가를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 됩니까? 연가를 얘기하는데, 통신 유도장애 방지. 우리가 정전 유도전압 했었죠? 정전 유도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CA, CB, CC의 CS에다가요, 루트 CA의 CA 마이너스 CB고요. CB의 CB-CC고 CC의 CC-CA 해가지고 2를 곱하면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린다고요. 정전유도전압이 0이 되죠. 또 우리가 직렬공진, 즉 뭐예요? 직렬공진은 뭐예요? 소리액터 접지 같은 거 할 때 잔류전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잔류전압이 또 0이 되니까 얘랑 똑같죠. 잔류전압은. 그죠? 요 CS만 빠지죠. 잔류전압도 이렇게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직렬공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래서 뭐예요? 소리액터 접지 시에 직렬공진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요렇게는 안 써요. 요새는. 그죠? 직렬공진은 그냥 방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니까 뭐예요? 각상의 정전용량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 평형이 된다는 거고요. 유도장애 줄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평형이 된다 그랬죠? 직렬공진 방지된다.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문제만 풀어주면요. 지금 약 한 15분 정도 했는데 15분 정도 했으면 15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설명을 하면 생각보다 그죠? 이게 길어집니다. 7번째입니다. 선간거리가 2D고요. 선로의 도선의 지름이 D인 경우에 단위 길이당 작용 정전 용량 얼마예요? 0.02413에 로그 10에 R분의 D 해서요.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입니다. 자, 근데 선간거리가 2D라고 그랬고요. 지름이 D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D로 넣어버리면 0.02413에 로그 10분의 D에 4D가 됐죠. 그래서 D분의 4D가 되는 애가 그죠? 0.02413.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확인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정전 용량이 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상의 경우에는 3cm으로도 구합니다. 그죠? 대지정전 용량, 성간정전 용량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그죠? 일곱 번째.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 반지름 R, 간격을 S라 해요. 소도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라 했죠. 복도체는 아까 그려드렸어요. 그려드렸는데 요 반지름이 R이고요. 얘들 간의 간격이 S면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을 도체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반경은 R2 뭐라 그래요? 등가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루트 RS가 되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도체일 때고요. 지난번에 그죠? 공급 시험 한번 나왔죠? 이게 다도체가 되면 등가 반지름은 뭐예요? 여기는 2잖아요. 그러니까 n승근의 루트 RS의 n-1이 된다. 요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복도체니까 여기 2 들어갔고요. 요 2 빼기 1하니까 그냥 RS인 거죠. 만약에 이게 4도체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4도체 경우 얼마야? 4승근의 루트 RS의 3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8번째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복도체, 다도체, 그죠? 요것도 이제 면접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복도체, 다도체의 특징은 일단 등가 반지름을 쓰기 때문에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전선의 반경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도체 특히 한 상의 전선을 두 개로 분할한 것을 그걸 뭐라 한다? 복도체. 만약에 이걸 4개로 분할했다면 4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도체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복도체, 다도체를 쓰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전선 직경을 크게 해가지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방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죠?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 방지에는 두 가지다. 전선 주변에 전이 경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전이의 경도는 우리가 그 자기학 시간에 배우죠.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예요. R분의 V니까 결국은 볼트퍼미터니까 전선의 직경이 반지름이 커지면 경도가 전이 경도 즉 전개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계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임계전압에서 이 임계란 말 대신에 개시전압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전압이 굉장히 높아야 코로나 개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특성에, 이 복도체, 다도체 특성에는 L이 줄고 C가 늘지요, 지금 그죠? L은 그죠? L을 아까 했잖아요. 0.05, 0.4605에 로그 10에 R분의 D인데 R이 커지니까 L이 줄은 거고요. C는 0.02413에 로그 10에 R분의 D니까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L이 줄고 C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직렬로 있는 임피던스가 줄었기 때문에, 직렬로 있는 임피던스가 줄죠, L은? 아까 선로정사하면서 얘기했어요. R이나 L은 직렬 소자고 C나 G는 병렬이라고 했어요. 직렬로 되어 있는 리액턴스가 줄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안정도 면에서 우수해진다라는 특성도 있어요. 전압가가 적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송전 용량은 뒤에 가면 또 하겠지만, 송전 용량은 X분의 VS, VR의 사인 델타로 많이 풀어내는데, 선로에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줄어들면 용량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송전 용량이 왜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꼭. 그때 이상하다. 외울 때 분명히 송전 용량이 줄었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L이 줄고 C가 늘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전선은 이렇게 하나 만들 거를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좀 크기가 안 맞다. 그죠? 크기를 이렇게 만들게요. 얘는요, 표피 효과 때문에 여기만 흐르고요. 얘는 여기를 흘러요. 합쳐보니까 얘보다 많이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도체에 비해 전류 용량이 늘어나더라. 이 얘기예요. 전류 많이 흘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죠? 이거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다 했더니, 보세요. 복도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를 방지하고 인덕턴스를 줄인다.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면접관이, 그죠? 면접관이 어떻게 하느냐? 면접관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장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복도제 다도체 쓰면 단점은 없나요?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건설비가 늘어날 거다. 왜? 한 선만 갈 걸 둘이 나눠서 쓰니까 건설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건설비가 늘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 선이 가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두 선이나 네 선이 가다 보니까 얘들 간에, 그죠? 전선에 꼬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두 개가 서로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단락시 같을 때 대전류가 흐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배우죠. 두 개의 전류가 같이 가면 얘들끼리는 힘을 받을 텐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요? 흡인력. 흡인력이 작용해가지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단락시 대전류가 흘러가지고 흡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바로 스페이서예요.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애를 달아놓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스페이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 보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했다는 거죠. 혹시 스페이서가 요새 좀 바뀌어 나오는데 옛날에 있던 스페이서 말고 스페이서의 어떤 그 종류를 알고 있는 게 있냐고 했는데 사실은 이 스페이서를 요새는 뭐예요? 스페이서만 쓰지 않고요. 댐퍼에, 즉 진동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있는 스페이스 댐퍼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 알고 있다면 본인은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복도체, 다도체는 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복도체에서 두 번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간격을 둔다. 뭐다? 스페이서다. 그렇죠? 10번입니다. 복도체는요, 단도체에 비해서 어떠냐? L이 줄고 C가 는다.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설명 다 드렸어요, 제가. 11번이요. 지중선은 가공선에 비해서. 자, 지중선하고 가공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전선은 이렇게, 그죠? 전력공학 일장할 때 제가 맨날 설명하죠. 이렇게 세상을 놓으면 선간 거리가 이만큼씩 돼요. 이 철탑 높이가 뭐 7, 80m, 100m도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중선은 어떻게 해요?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싹바싹 붙여놓죠. 밑으로. 그렇죠? 이렇게 판다 그러면 이상하고 거리 하나가 한 10m만 돼도 지하로 몇 미터 파야 돼? 30m 파야 돼요. 아파트 10층 높이를 지하로 파야 된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등가성관에 좁다는 거예요. 자, 지중선 계통이라고 하면 가공선에 비해서 뭐가 된다? 등가 선간 거리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이 내용은 다 얘기가 되죠. 그래서 L은 0.05,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고요. C는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얘가 줄어드니까, 그죠? 등가성관 거리가 지금 지중선이 줄어드니까요. 그죠? 지중선은 등가성관 거리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주니까요. 인덕턴스가 작아지고요. 거꾸로 봐요. 얘가 줄어드니까 정전 용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는 자꾸 정전 용량이 크다. 선로의 정전 용량이 커지면 뭐예요?
페란티 현상의 우려가 있을 텐데 페란티 현상의 우려가 있다 보면 대책이 뭐예요? 블로 리액터예요. 그러니까 블로 리액터의 대책이보다 페란티 현상 방지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지중선 계통의 충전 용량을 보상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중선 계통에서는 충전 용량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블로 리액터야. 그러니까 블로 리액터가 어디다 다는 거예요? 아, 변전소에 다겠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면접에 대비가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문제 하나 더 풀었다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12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한국전력이나 전력계통, 전력계열사 같은 데 많이 가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사 때 딸랑딸랑 외우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암기했던 내용이 실제 거기서 질문을 하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지중선은 L이나 C가 어때요? 그러면 L이 줄고 C가 늘어납니다. 그럼 지중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그죠? 답변 안 되는 거죠. 그게 페란티 현상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사 딸 때부터 유튜브 실컷 보고 맨날 답만 외우라 하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12번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온 기압하에서 공기에 절연이 파괴되는 전위 경도는 교류의 시료값으로 얼마냐 그랬어요. 그래서 파열 극한 전위 경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위 경도라고 하는 것은 전개 강도고 극한이란 끝이고요. 파열이라는 거는 공기가 절연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위 경도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고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 이게 당연히 단위가 기본 단위는 볼트 퍼 미터인데 이 전력계통에서 파열극한 전위 경도 코로나와 관계된 거는 전부 다 뭐야?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것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류송전이 지금 가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직류값을 알아두셔야 돼요. 30이죠? 교류의 경우에는 30도 있고 21도 있는데 이 30은 최대값이고 21이 뭐예요? 시료값이에요. 요게 뭐다? 시료값이다. 파열극한 전위 경도의 시료값은 21 정도 되고 30은 뭐다? 최대값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정연파 교류에서의 시료값을 모르니까 얼마야? 21, 3번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13번입니다. 송전선로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코로나에 영향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영향은 최초의 1번은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코로나 손실은 킬로와트 손실이에요. 그런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 손실이라는 거는 송전 손실이고 송전 손실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송전에서 보면 보내준 것만큼 다 가지 않으니까 송전 효율이 떨어지더라라는 게 우선이에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그죠? 요런 얘기. 두 번째는요. 통신에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사 공부하면서 많이 했죠? 유도장애는 뭐뭐 있어요? 전자유도장애, 지락사고 때 많이 생기는 거죠. 정전유도장애, 상시에 이역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코로나처럼 간헐파, 순간에 빵 때리는 파는 3고조파를 동반한다. 그래서 통신 유도장애 뭐예요? 고조파 유도장애라고 부르는 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잡음이 발생하고요. 얘들이 전파 장애가 그죠? 올 수도 있다. 전파 장애나 그죠? 통신 장애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전파 장애가 온다면 우리 쪽에서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계전기 신호가 불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선 반송은 뭐야? 전력선 점검을 위해서 캐리어 그죠? 캐리어로 이렇게 파를 보내서 오는 건데 이런 파형들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파 장애 대부분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디오나 TV 같은 것도 수신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안 좋은 건 뭐야? 전선이 부식이 올 수 있다. 뭐 때문에? O3, 오존이 발생하면서 전선 부식이 올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점은 뭐냐면 진행파의 파고값이 감소되더라. 요거는 이점이죠. 요거는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진행파의 파고, 그죠? 즉 뭐예요?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인데 어떤 뜻이냐면, 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정연파로 와야 되는데 갑자기 대단히 큰 파형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때 해필이 요때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요 지점에서 코로나. 요거는 뭐예요? 서지가 발생한 거고요. 굉장히 높은 파형이 됐는데 코로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코로나 생기면 무슨 손실이 있다고? 전력 손실이 있다. 손실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서지가.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점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내용을 알고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사 아니에요. 14번째입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이에요. 면접 때 엄청 많이 물어봤죠. 코로나 방지 대책은 뭐냐? 첫째가 뭐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복도체, 다도체가 1순위고요. 두 번째는 가선 금구를 개량하는 거예요. 선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다음 금구류는 뭐야? 철탑에 애자에서부터 애자를 체결해가지고 애자부터 부품을 넣어서 전선까지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 부품 연결하는 부분을 뭐라 한다? 금구류라고 부르는데 얘네들도 다 전원 성능을 좋게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뭐예요? 그래서 ACSR을 쓰거나 아니면 중공연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아닌 거는 그렇죠? 전선의 그 성간거리를 증가시켜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성간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거의 해도 되지만 영향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피크 시기입니다. 이 제로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대지전압이고요. 요거는 2는 뭐예요? 코로나의 임계전압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피크 시기에서 이 제로는 뭡니까? 대지전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던 얘기를 하나 합시다. 그죠? 굉장히 많이 당했던 얘기를 제가 하나, 그죠?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에, 여기는 이제 문제는 안 넣어놨는데요. 임계전압은 이 제로는, 그렇죠? 코로나 임계전압, 그죠?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요. 24.3에 M0, M1, 델타 D의 로그 10의 R분의 D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쪽 값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죠. 왜? 로그 10이야. 이 값이 1000이 돼봐야 3밖에 안 돼요. 만이 돼봐야 4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시면 되고요. 요 M0가 뭐예요? 우리가 전선의 표면 계수예요. 전선이 매끈한 경우는 1이고요. 전선이 뾰족하면 0.8 정도 되죠. 그래서 전선이 매끈한 경우는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8이다.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0.8이라는데 이런 개념보다는요. 단선을 쓰면 아무래도 전선이 매끄러울 거고요. 연선을 쓰면 이런 데가 뾰족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연선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전선의 표면 계수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M1 얘는 뭐예요? 천우 계수. 날씨 계수예요. 날씨 계수는 뭐다? 날씨 계수는 뭐예요? 날씨 계수 뭐예요? 날씨 계수는 맑다 1, 비 오면 뭐 0.8 이렇게 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더 많이 생기죠. 코로나는. 그죠? 당연하죠. 왜? 비가 오면 공기는 절연체인데 빗물이 같이 섞여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도전율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전이 잘 될 거 아니냐고. 그거를 면접 때 물어봤는데 답변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런 얘기였고요. 이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0.386에 B고요. 273 플러스 T예요. 요거 뭐야? 기압. 요건 뭐예요? 온도예요. 그러니까 상대 공기 밀도가 높아야 코로나 잘 안 생길 거니까 기압이 높고 온도는 낮을수록 그죠? 코로나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 그죠? 제가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제갈량 정도나 돼야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핵심이냐면 우리는 요거예요. 전선 직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문제 잠깐 볼게요. 시료값 할 때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기사 실기 보는데 다 배렸죠. 전선 직경은 뭐야? 당연히 센티미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요? 등가 성간 거리는요? 이것도 센티미터지, 당연히. 얘도 센치고요. 그러니까 전선 직경이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온다는 건 기본이야.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6번째 봅니다. 코로나 손실을 P를 나타낼 때 P 끝이 델타는 상대 공기밀도, D는 성간거리. 센티미터죠? 전선 직경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이죠? 임계전압은 항상 뭐로 나온다? KV예요. 자, 그거 보시면 코로나 손실을 발생하는 이 피크식은 델타분의 241에 F 플러스 25예요. 그 다음에 루트 2D분의 D가 됐고요. 2 마이너스 20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킬로와트 킬로미터 퍼 라인이에요. 라인은 선이란 뜻이죠. 그럼 보세요. 킬로미터 킬로와트 퍼 라인이에요. 킬로미터 아까 설명했죠? 코로나 손실은 송전 손실로 이어진다. 두 번째 뭐야? 코로나 임계전압이 커지면 그죠? 코로나 임계전압하고 얘하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공기 밀도가 올라가면 얘는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는 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D분의 D니까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6번까지였는데요. 16번까지가 전력공학 2장의 선로정수와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